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양력 발생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양력이란 것은 항공기를 뜨게 하는 힘, 그러니까 위로 올려주는 힘이에요. 그거를 베르누이의 원리로서 설명을 처음에 했는데, 이 파트에서는 베르누이의 원리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해요. 시험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보니까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이 베르누이 원리가 뭐냐면 관으로 유입되는 공기 질량은 관 밖으로 나가는 질량과 정확히 같아야 하므로 좁은 지점에서 같은 양의 공기가 통과하면 속도가 증가해야 한다. 공기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하고 좁은 지점을 지나면 공기 흐름은 느려지고 압력은 증가한다. 그래서 전압은 정압과 동압의 합이다라는 게 베르누이의 원리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밑에 지금 보시면은 관이 있죠? 이거를 벤투리 관이라고 해요. 베르노이는 이 벤투리관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첫 번째 부분하고 세 번째 부분하고는 면적이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부분보다 면적이 작습니다. 근데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하면 공기 질량은 어느 곳이든지 질량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유입되는 양이.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면 각 파트를 세 파트로 나눠서 속도계와 압력계를 놓고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서 지나가는 공기 질량이 2번 파트로 들어오면서 면적이 좁아지니까 실제로 속도를 올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지나가는 공기 양이 2번에서 지나가는 공기량과 똑같아졌고 2번을 통과하고 3번으로 진입했을 때 다시 속도가 느려지면서 유입되는 공기량이 지나가는 공기량이 똑같아졌더라 이겁니다. 이게 베르누이의 원리예요. 베르누이의 원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기본으로 따르는데요. 그래서 좁은 지점을 공기가 지나갔더니 속도는 증가했고 압력은 감소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압력은 감소를 했고 속력은 증가했죠. 이게 베르누이의 원리입니다. 이게 베르누이의 원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뭐 전압이 무엇이고 정압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묻진 않아요. 베르누이의 원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시험에는 베르누이의 원리는 베르누이는 정압과 동압이 합쳐진 것이 전압이라고 했다라는 것을 시험에서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르누이의 원리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크게 볼 필요는 없고 이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할 거는 베르누이 정리 봐주시고요. 여기는 한 번씩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에어포일. 에어포일은 비행기 날개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앞부분을 앞전이라고 하고요. 뒷부분을 뒷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전과 뒷전을 이은 이 선을 시위선이라고 해요. 이거 세 개만 먼저 외워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앞전, 뒷전, 시위선 여기만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받음각 때문이에요. 받음각이 뭐냐면 시위선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도를 받음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헷갈리냐면 받음각이라는 게 있고 붙임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붙임각은 지면과 시위선이 이루는 각도를 붙임각이라 하고요. 받음각은 시위선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가 땅이면 이게 날개면 앞전, 뒷전 이렇게 시위선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었을 때 시위선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도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도라고 하면
받음각은 10도가 돼요. 근데 이 붙임각도 지면과 시위선이 이루는 각도이기 때문에 10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받음각이랑 붙임각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받음각은 시위선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도예요. 즉 에어포일이 이렇게 생겼었을 때 바람이 만약에 이렇게 불어버리면 시위선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도인 받음각은 0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붙임각은 여전히 10도가 되겠죠. 그래서 받음각과 붙임각을 좀 헷갈리게 내려고 문제를 냅니다. 이 부분은 기억을 꼭 해주세요. 여기는 쭉 보시면 되고요. 항공기는 4가지 힘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 제가 넘겼던 2페이지 내용은 여기 이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시험에는 거의 단골 문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외워주세요. 위로 떠오르는 힘이 양력,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중력 혹은 무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추력, 뒤로 추력과 반대로 적용되는 힘이 항력이에요. 저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력에는 유도항력과 유해항력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한 번씩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지면효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은 항공기에 적용되는 4가지 힘. 그 다음은 지면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면효과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책에서는 고정익 비행장치의 지면효과, 회전익 비행장치의 지면효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딱 하나로 설명이 돼요. 하나의 그림으로. 여기가 땅이라고 하면 기체가 착륙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쯤 땅에 거의 근접을 했을 때, 근접을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바람이 밑으로 불면서 이 밑에 공기가 갇히게 됩니다. 밑에. 그래서 하나의 공기 쿠션 같은 것이 생겨요. 에어 쿠션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지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에어 쿠션 같은 효과 때문에 이 기체가 퉁퉁퉁퉁 튀어요. 그래서 착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지면 효과예요. 땅과 기체 간에 이뤄지는 효과, 그래서 지면 효과입니다. 이게 착륙을 할 때 많이 발생되는 효과예요. 실제 비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착륙장에 정확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기체를 무릎 높이까지 가까이 내려서 위치를 잡고 내립니다. 이때 여기서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면은 이 밑으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기체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자꾸 막 돌아요. 한 바퀴 막 돌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지면 효과를 최대한 이겨내면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잘 잡고 한 번에 착륙장으로 내리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면 효과라는 것은 땅과 기체 간에 이루어지는 효과다. 에어 쿠션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지면 효과라 한다. 아시겠죠? 항공기의 운동과 축은요. 항공기의 운동축은 3개의 선을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교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로축을 기준으로 하는 항공기 움직임을 롤링, 가로축을 기준으로 하는 운동을 피칭, 수직축으로 기준으로 운동하는 운동을 요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3차원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이거대로 롤링, 피칭, 요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롤링, 피칭, 요잉을 우리는 3축 운동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항공기의 안정성 파트인데요.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원래 항공기는 운동을 하는데요. 그 무게중심에 대해서 회전하려는 것을 모멘트라고 해요. 모멘트 값이 크게 변한다는 것은 기체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것이 정적 안정성과 동적 안정성이 있는데요. 차이가 뭐냐면 원래 안정성이라는 것은
평형이 깨져서 비행 자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평형이 되는 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나려는 경향을 말해요. 즉, 우리 신체의 항상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정적 안정성은 자세가 변경됐을 때 처음의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의 방향을 말해요. 즉, 기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울어졌다. 원래는 이게 평형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버렸다 하면은 이 기체가 다시 평형 상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되겠죠. 이 움직이는 방향을 정적 안정성이라고 하고요. 동적 안정성은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성이 시간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를 말해요. 즉, 정적 안정성, 그러니까 이 방향,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이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를 동적 안정성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모멘트와 안정성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은 좀 중요한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